정치의 시작, 우리 저 의원들과 사회 현안을 이야기해보는 의회의 인물 시간입니다. 자, 강수은 의원, 이기순 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작과 동시에 축하송부터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수은 의원님, 네. 축하합니다. 어떤 걸 축하합니다. 제 생일이 아닌데. 축하받을 일이 있다고 제가 지금 얘기 듣고 왔거든요. 그냥 자랑 좀 해주세요. 자, 제 입으로 자랑을 하는 네. 건 좀 서툴러서 어허. 자, 최근에 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상 타셨어요. 네, 그래서 지난 14일 날 상을 받고 네. 또 어쩌다 보니 오늘 또 상을 받고 그래서 요새 상복이 터졌다. 야, 광역의회 의정대상. 네. 야, 지금 또 상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좀 긴장 좀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네. 또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이렇게 또 달려주시니까 받은 상 아니겠어요. 다 부담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거죠. 더 잘하라는 의미로 알고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순방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7박 10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이번 순방 어떤 수확이 있었는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먼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순방은 가장 큰 성과는 2028년 G20 의장국을 사실상 확보했다는 점에서 저는 크게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게 국제 의제를 주도하거나 네. 그리고 세계 경제, 기후, 안보 등 주요 현안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특히나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한국이 중재자이자 조정자의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자산이 크다는 점에서 저는 그게 가장 큰 성과였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작년 12월 3일 불법 계엄 이후로 완전 대한민국 외교가 망가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 품격을 되찾는 첫 번째 다자 외교 네트워크였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성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뭐 AI, 네. 뭐 반도체,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을 협력할 수 있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또 에너지 공급망 확대,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이득을 주는 부분들이거든요. 또 두 번째는 아프리카와 중동과 같은 개발도상국들 이런 곳들과 협력을 확대해서 이제 수출, 투자 분야를 확대했다라는 점이 좀 기억에 남고요. 무엇보다도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축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네. 생각해 보면 저는 광주에 이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광주가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를 표방하고 있고 네. 또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이 정책적 어젠다를 선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분야를 광주가 좀 선도적으로 뭔가 앞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네.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이 좀 많은 것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순방을 끝으로 이렇게 다자 외교가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면 좀 외교 능력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올해 이제 순방 마무리로 하면서 세 가지 이제 특징으로 좀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외교는 보니까 첫째는 실용 외교 네. 잘했다. 미중 갈등이나 또 우크라이나 중동 분쟁 등 세계가 블록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특정 진영에 포함되지 않고 거기에 과도하게 기대지 않고 실질적 이익을 취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그 협력 확대 그리고 한국이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를 국제 무대에서 대변하고 그다음 조율하는 역할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외교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앞서 우리 강수 의원님께 하셨던 것처럼 한국의 국제적 외교 유상을 제고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네네. 또 해주셨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국민적 지지율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얼마나 외교적 성과를 많이 얻어냈느냐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6월 초에 취임하자마자 G7 정상회의 있었죠. 네. UN 총회 있었죠. 또 에이펙 있었죠. 네. 아세안 있었죠. 이번에 G20까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외교 무대에서 그 실력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외교력을 보여줄 때마다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큰 신뢰를 갖고 있다. 특히 앞서 우리 이기순 의원께서 말씀 주셨던 G20의 의장국이 이제 2028년도에 됩니다. 네. 그런데 또 그 흐름이 좋습니다. 내년에는 미국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영국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합니다. 네. 그런데 G20 의장국으로서 이번에 선정이 되고 G20을 실제로 치룰 수 있는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매듭까지 지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이번 정상회담이었다 보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신뢰할 만한 외교 능력을 이렇게 이제 보여줬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좀 민주당 내부가 시끌시끌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이제 들고 나섰는데, 이게 어떤 제도인지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제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지금까지의 전당대회 구조를 좀 알아야 합니다. 네. 이제 그동안 민주당이 당대표 또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대의원 한 표의 가치가 권리당원 여러 표의 가치를 가치를 주는 가중치 구조였습니다. 이게 최근에 전당대회 기준으로 보면 대의원 한 표가 뭐 당원의 17표에서 20표 정도를 네네.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권리당원이 훨씬 많아도 실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대의원이 더 컸던 셈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청래 당대표가 제안한 1인 1표제 이 구조를 바꿔서 대의원이든 권리당원이든 모두 똑같이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하자는 것인데요. 아주 단순한 원칙 같지만 이게 그 당 내에 그 뭐랄까 아주 당연한 원칙 같지만 네. 당내 구조 자체를 원칙적으로 바꿔가는 또 하나의 그 제도가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파가 있더라고요. 네. 이 반대파의 의견은 어떤 거예요? 결국은 대의원의 표의 가치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 아, 그리고 지금 대의원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스스로 대의원으로서 그런 영향력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제도에 반대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네. 가치는 모든 시민이 평등하다는 겁니다. 진행자도 한 표고, 네. 패널도 한 표고, 그래서 1인 1표제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인데, 결국은 대의원은 상대적으로 적고, 네. 그다음에 권리당원은 많은 상황에서, 근데 선출직을 할 때 대의원 50%, 권리당원 50% 하면 네. 대의원 숫자는 적은데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겠습니까? 근데 네. 이런 분들이 일부 의견을 제시해요. 뭐 이번에 전당원 투표율이 낮았다. 뭐 16%밖에 되지 않았다. 뭐 혹은 뭐 일부 강성 당원들에 의해서 정당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근데 그 1인 1표제로 가는 흐름은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상황 때문에 이 당원 개정안 최종 처리가 다음 달 초로 또 미뤄졌고, 이게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나질지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조금 그렇게 갈 방향이다라고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앞서 강승호 의원님께 말씀했던 것처럼 저는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1인 1표제로 갈 것 같고요. 다만 네. 그런 좀 뭐랄까 이게 1인 1표 가는데 대의원제를 없애는 방식에 대한 그 불완전한 부분들은 대의원의 역할을 보완하거나 네. 일부 권한을 남기는 방식의 뭐 절충안을 어느 정도 논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또 이제 잘 논의가 돼서 이제 좋은 방향으로 좀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좀 우리 지역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더현대 광주가 지난 20일 착공식과 함께 이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완공이 되면 우리 지역에 끼칠 영향이 저는 많을 것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기존의 광주 전남에 없었던 새로운 컨텐츠가 하나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광주의 소비 관광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더현대 복합 쇼핑몰에서 끝나지 않고 광주라고 하는 도시의 새로운 침술 효과로서 어떤 네. 스팟의 자극을 줌으로 인해서 그 주변까지 뭔가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네. 들면 더현대를 중심으로 한 광천 권역에 대한 개발, 네. 또 더현대 복합 쇼핑몰, 양동 전통시장, 또 광주천을 이어가는 충장로 금남로, 또 그 넘어서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더 넘어서 동명동까지. 네네. 그래서 새로운 하나의 상권이 형성되는 그러한 전환적 계기가 마련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크나큰 쇼핑몰이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진짜 주역 주변까지도 엄청나게 이렇게 좀 큰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들을 하는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좀 더 또 다른 이렇게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지금 저희 이제 더현대몰이나 이제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서 광주에 많은 이용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뭐 대전에 있는 대현대도 그 한 2,500만 정도 이용 인구가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것처럼 광주도 그러면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면 네.
그 더현대를 통해서 주변 상권 활성화는 되겠지만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교통 부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 많은 효과들을 조금 기대하는 부분과 동시에 또 지역 상권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 더불어서 동반 성장을 위한 이제 상생 소통 기구, 복합 쇼핑몰 상생 발전 협의회도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또 이 복합 쇼핑몰과 함께 지역 상권도 같이 조금 되살아나는 그런 이제 방법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어서 또 광주시의 대표 공약 사업을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 Y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우리 또 이기순 의원님, 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네. 민선 8기 들어와서 핵심 공약이고요. 네. 저는 이제 그동안 영산강과 항룡강이 저희가 참 큰 자원을 갖고 있지만 이게 주목받지 못해서 좀 아쉬운 지점들이 있어요. 대부분 울산 태화강부터 시작해 서울의 한강, 큰 강을 중심으로 참 많은 수변 친수 공간들을 확보를 했는데 광주는 그동안의 영산강 부분들이 좀 많이 그런 친수 공간이 조성이 많이 안 돼서 시민들이 좀 많이 그 부분에서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네. 좀 다른 타시도처럼 이런 친수 공간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 처음 Y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용역을 보면서 시설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수질 개선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데 네. 낙동강이나 뭐 태화강 이런 데 보면 수질이 1, 2등급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수질이 4등급이에요. 주변에 그래요? 걷는 분들, 조깅하시는 분들도 악취 때문에 되게 많은 호소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 수질 개선에 있어서 최근에 뭐 하상 여과수 관련된 공법을 하겠다. 하루에 뭐 10만 톤에 가까운 물을 취수해서 이거를 계속 여과에서 보내겠다 했는데 이번 용역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봤더니 17%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만 톤에서. 이게 여러 가지 연구 용역들이 다 이제 부실하게 됐다라는 점과 특히나 아시아 물체험관을 국제 설계 공모하면서 거기에 나왔던 비리들, 네. 의혹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뭐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속도보다는 방향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지점에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좀 뭐 발전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또 좀 더 근본적으로 제대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해내는 것이 네네.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또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의회 인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